네, 마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지 않은 뉴스가 떠버렸네요. 또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 한국 등 추가 국가들이 더 있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우대를 중단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농산물, 수입산 농산물 관세 등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지위가 인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개발도상국은 어떤 거냐면 보니까 우리 개발도상국 할래요 하면 개발도상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중국에 대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조치일 거면 중국만 조치할 것이지 왜 개발도상국 다 싸잡아갖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 보면 꼭 중국에 대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라들을 특정 나라들을 뭐 이렇게 제재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냥 통체적으로 통째로 갖고 와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과하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너무 과대 해석하면서 뭐 야, 뭐 미국이 한국 죽이려고 하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네,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지금 타이밍에서 저런 걸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타이밍이 참 좋지가 않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악재 소식이죠. 저 소식 자체가 한국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뭐 제재 뭐 걸리고 지금 네 정말 지금 투자의 심리가 꺾여도 너무 꺾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한국 좀 저평가되는데 들어가 볼까? 이 생각하다가도 외국인이 씨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할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악재가 계속 끼고 있는데 잠깐 그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뭐 다행히 코스피 이제 좀 수렴 단계라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직은 또 뭐 결과가 없는데 수렴 단계라서 뭐 얘기할 수 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이게 이 각도로 빠지는 게 이게 추가타 빠지는 가능성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각도가 이 정도로 빠지면 이게 단번에 못 올라오는 각도기도 해요. 이게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빠질 때. 네, 반등 속도도 빠르기도 하죠. 네, 뭐라고 해야죠? 뭐 좀 위험 요소도 있지만 또 반등의 요소를 노려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참 뭐 이 정도로 또 빠지고 뭐 각도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깊게 빠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위기에서 상승장은 잘 안 나와요. 반등장은 나오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나 그런 뭐랄까요 직접적인 부담감이 막 작용되라는 어떤 기사들이 뜨면은 그때는 증시가 바로 막 상승하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빠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은 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뭐 많이 비중을 줄였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전 그 전제로 얘기해 볼게요. 비중을 줄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을 줄인 거 그대로 유지를 하시던가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5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짧게 끊어서 이제 반등장 노리는 매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빠지진 않아요. 증시라는 게 보시다시피 크게 한번 빠지면은 소폭 상승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빠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소폭 상승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구간을 노려서 매매를 해보시려면 연습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연습해 보시려면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만약 반등이 나오면은 좀 더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보세요.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돈을 막 더 넣지 말고 보수적인 분들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더 줄이세요. 이미 꺾인 상황에서 수익을 더 보겠다라는 욕심은 접으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으시고 기회를 따로 노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재가 막 터지는 상황에서 이 악재가 잠잠해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안정적인 흐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려보던가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이렇게 터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단타 반등, 시장의 반등을 잠깐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노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참이 답답한 상황, 계속적으로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예전에는 진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한 팀이거든요. 우리 동맹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동맹이잖아요. 저 위에 애들은 저기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그래서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경제 발전을 했고 또 안보도 지켜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보도 막 위협받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정은이도 한번 쐈잖아요 미사일. 근데 그 쏜 거는 큰 여파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미사일 쏘면 원래 말이 많은데 그거 쏙 들어갔습니다. 왜? 지금 더 큰 문제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막 투닥투닥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중국한테만 할 것이지 왜 한국도 싸잡아서 개발도상국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WTO가 이제 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 갖고 아마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 와중에 또 프랑스는 미국한테 또 시비 걸어갖고 또 프랑스도 또 얻어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얻어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은근히 참 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더 트럼프가 확실히 집권하고 나서 이게 좀 상황이 빡세긴 해요, 진짜로. 지금 북한도 얼마 전에 그 경제 성장률인가 엄청 마이너스였던 걸로 확인했는데 기사 보니까 네 미국이 아무튼 집권하고 나서 나라들이 세계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근데 또 작은 흐름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과의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문제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